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내비게이터 크립토코어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9시 7분 기준 암호화폐 시세 분석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핵심만 먼저 아주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폭풍 뒤의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91,500달러 선을,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을 일단은 지켜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일단은 상승분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미 연준의 11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90%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90%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네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시장에 돈이 풀릴 거라는 아주 강한 희망이 번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더리움은 곧 있을 후사카레한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거든요. 이 덕분에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만의 개별 호재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락록이 ETF 옵션 한도를 정말 엄청나게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건 이제 큰 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오늘 살펴볼 내용이 많네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체온을 재는 주요 지표들을 다각도로 샅샅이 분석하고요. 이어서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속사정을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중요한 해외 뉴스들의 숨은 맥락까지 짚어보고 이어서 기술적 분석과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콘텐츠는 매일 제작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분석과 전망이 특히 후반부에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희 음성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느껴지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재생 속도 설정 기능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 매체 보도 기사를 저희 크립토코어가 취업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의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장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시가총액부터 봐야겠죠. 맞습니다. 오늘 전체 시가총액은 3조 1,1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제와 정확히 똑같아요. 정말요? 변화율 0%네요. 네, 완벽한 보합세죠. 어제 4.36%나 강하게 반등했던 걸 생각하면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어요. 추가 상승은 없었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 압력에 밀려서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급등한 가격 수준을 잘 지켜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올라온 자리에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장의 에너지, 그러니까 활기는 좀 어떤가요? 이걸 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24시간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열기를 알 수 있죠. 오늘 거래량은 1,105억 1천만 달러, 어제가 1,485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약 25.6%나 줄었습니다. 와, 25.6%요. 하루 만에 시장에 참여하는 돈의 규모가 4분의 1이나 그냥 증발해버린 셈이네요. 맞아요. 이걸 좀 비유하자면 마치 큰 파도가 한번 싹 지나간 뒤에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괜찮나? 더 가도 되나? 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해요. 딱 맞는 비유네요. 팔 사람도 마땅히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가격에 선뜻 더 살 사람도 없는 그런 팽팽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눈치 싸움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면 과거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특히 일주일 전, 그러니까 11월 21일 상황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죠. 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당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면서 2조 8,100억 달러까지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패닉셀링이 나왔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조 1,1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일주일 만에 그 끔찍했던 공포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하지만 너무 안심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한 달 전 10월 28일로 가보면요. 당시 시가총액은 3조 8,500억 달러에 달했어요. 우와, 한 달 전에 저렇게 높았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며칠간 강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가까이 하락한 깊은 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저 큰 하락 추세 중에 잠시 숨을 돌리는 기술적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죠. 가격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떤가요? 네, 투자 심리를 보면 오늘 20일 기록했어요. 어제 18에서 2포인트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20선을 회복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죽을 것 같다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서는 벗어나서 무섭긴 한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심리로 조금은 나아졌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거든요. 확실히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느낌이네요. 이 심리 지수도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11월 21일 이 지수가 11이었어요. 극단적 공포 단계였죠. 11이요? 와, 정말 바닥이었네요. 네, 너도 나도 손절하기 바빴던 바로 그 시기인데 불과 일주일 만에 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한 달 전은 어땠나요? 한 달 전 지수는 42였습니다. 중립에 가까운 공포 상태였으니까 아직 한 달 전 수준의 심리를 회복하려면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들어온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알트코인 쪽은 좀 어떤가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오늘 20일을 기록했어요. 어제 22에서 오히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라? 떨어졌네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 지수가 낮을수록 비트코인으로 돈이 더 쏠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반등이 비트코인이 거의 혼자서 이끄는 장세이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까지 그 온기가 널리 퍼지지는 않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소리 바라는 비트코인 독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과열 여부를 나타내는 Average Crypto RSI 지표는 오늘 53.99를 기록했어요. 53.99면 보통 70 이상이 과열이고 30 이하가 과매도니까 딱 중간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위치죠. 특히 7일 전에 이 지수가 31.23으로 거의 과매도 상태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안정된 수치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열도 과매도도 아닌 상태에서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행이네요. 과열 우려가 없다는 건 건강한 상태라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세력 구도, 도미넌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60%입니다. 어제와 동일해요. 여전히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역시 비트코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더리움 도미넌스입니다. 어제 11.70%에서 오늘 11.80%로 0.1%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0.1%포인트면 정말 미미한 변화인데요. 그렇죠.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반등 국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아주 약간, 정말 아주 약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 뉴스 분석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거시 지표들로 간단히 짚어주시죠. 그리고 상위 20개 프로젝트의 성과를 나타내는 CMC 20 지수는 오늘 194.19달러로 어제 대비 0.18%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의 숨고르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꼼꼼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1,501달러입니다. 어제보다 0.12% 오른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변동이 없네요. 오늘 하루 동안 가격 움직임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최저 95,43달러, 최고 91,835달러를 기록했어요. 변동률이 1.43%에 그쳤습니다. 1.43%면 정말 얌전하게 움직였네요. 어제 6% 넘게 급등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군요. 네, 전형적인 급등 후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8,258억 달러,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은 52억 달러로 어제보다 31.64%나 급감했어요.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눈치 싸움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기간별 수익률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단기 중기 흐름을 다 볼 수 있겠네요. 먼저 단기 흐름을 볼 수 있는 7일 수익률, 무려 플러스 11.51%입니다. 와, 일주일 만에 10% 넘게 올랐군요. 네, 7일 던 가격이 87,57달러였으니까요. 당시에 그 끔찍했던 폭락을 완전히 만회하고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이번 반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단기적인 힘은 비트코인이 주도했네요.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일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9.21%입니다. 헉, 한 달 기준으로는 거의 20%나 하락한 상태군요. 맞습니다. 한 달 전 가격이 무려 11만 4,05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깊은 조정의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셈이죠. 이건 최근의 반등이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강세장 전환 신호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졌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 지표만 보고 환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경고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네, 60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18.38%, 90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15.68%로 중기 하락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연간 수익률은 어떤가요? 올 초랑 비교해서요?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98%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더니 결국 연초 가격으로 거의 돌아온 셈이죠.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기분 좋은 반등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제 파생 상품과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중요하죠. 푸해 배수라는 아주 재미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걸 쉽게 채굴자들의 월급 만족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채굴자 월급 만족도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 지수가 1이면 채굴에 드는 비용과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딱 맞아떨어져서 본전이라는 뜻이에요. 1보다 낮으면 손해고 높으면 이익이죠. 아하, 그렇군요. 오늘 이 푸해 배수가 0.9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채굴자들이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다고 느끼는 신호죠. 며칠 전에는 어땠는데요? 며칠 전에는 0.67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이러다 망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 이제는 팔 이유가 많이 사라졌겠네요. 그렇죠. 시장의 가장 큰 공급자 중 하나인 채굴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른 지표는 어떤가요? 펀딩 비율도 중요합니다. 0.002%로 거의 완벽한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이 롱이나 숏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았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군요. 네, 또 미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내재 변동성 지표는 오늘 49.58입니다. 공포가 극심했던 7일 전에 63.14와 비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당분간 급등락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의미에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으로 커피 한 잔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더리움 상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은 3,039달러입니다. 어제 대비 0.33% 상승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더 높죠. 네, 미세하지만 더 강한 모습이네요. 일중 변동은 어땠나요? 일중 변동률은 2.51%로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인 3,000달러를 중심으로 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3,000달러를 깨지 않으려는 힘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3,000달러가 중견 방어선 역할을 해주고 있군요. 네, 시가총액은 36,680억 달러, 24시간 거래량은 169억 달러로 어제 대비 22.62%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 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숨고르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시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7일 수익률은 플러스 13.1%예요. 와, 비트코인의 11.51%를 꽤 큰 폭으로 뛰어넘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비트코인보다 더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기적 관점은 또 다르겠죠? 예리하시네요. 이더리움도 중기적 관점은 녹록치 않습니다. 30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24.32%입니다. 와,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19.21%였는데 그거보다 낙폭이 훨씬 크네요. 네, 최근 한 달간의 조정 국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60일, 90일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이 더 깊어요.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더 강한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에 있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여러 매체 분석에 따르면요. 최근 거래소에 보관된 이더리움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뜻이죠?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위해서 개인 지갑으로 빼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아하, 팔려는 사람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강세의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딱 숨고르기 상태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미묘한 균형을 깨트릴 다음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힌트를 찾기 위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역시 여러 매체 보도 기사를 저희 크립토코어가 취합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10개가 훌쩍 넘는데요. 이걸 관통하는 핵심 테마를 크게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첫째는 큰 돈이 돌아온다. 둘째는 이더리움의 조용한 반격,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규제의 갈림길입니다. 오, 키워드만 들어도 흥미진진한데요. 첫 번째 테마, 큰 돈이 돌아온다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뉴스는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IN 크립토가 11월 28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무려 3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고 특히 시장에 주목하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90%. 아까도 나왔지만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크립토슬레이트 역시 같은 날 미 정부 셧다운이 종료된 후에 재개된 유동성 공급이 최근 암호화폐 랠리의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뭐 시장에 돈이 풀릴 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저희가 분석했듯이 지금 시장은 전혀 과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돈이 풀리면 시장은 추가 상승 동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뉴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거군요. 네, 크립토슬레이트가 11월 28일에 보도한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SEC의 블랙록 비트코인 ETF 아이빗의 옵션 포지션 한도를 기존 2만 5천 계약에서 100만 계약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잠깐만요. 2만 5천에서 100만이요? 그게 몇 배죠? 40배 아닌가요? 네, 무려 40배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 이상의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건 은행 같은 정말 초대형 기관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마음 놓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판을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코인텔레그래프가 최근 ETF 자금 흐름이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한 것과 맞물려서 보면 기관 자금의 매수 방어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99 비트코인스가 27일에 보도한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또 DL 뉴스는 28일 일본의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전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코인을 산다. 대단하네요. 이런 마이프로 스트래테지가 시작했던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트렌드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큰 돈이 돌아온다는 테마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테마, 이더리움의 조용한 반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주목받는 동안 이더리움은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로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자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블록 가스 한도를 6천만으로 상향 조정했고 12월 초로 예정된 후가 스택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개별 호주의군요. 가스 한도 상향,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이게 다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수수료, 즉 가스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가 좋아진다는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앞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소폭 오르고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단기 수익률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거군요. 네, 다섯 번째 뉴스도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크립토 포타토가 28일에 이더리움이 3,000달러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특히 고래, 즉 대규모 투자자들의 매집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 BTC 역시 이더리움이 3,00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고요. 3,000달러가 단순한 가격을 넘어서 강력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특히 고래들이 매집으로 돌아섰다는 건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 규제의 갈림길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는데 나라마다 속도와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섯 번째 뉴스로 크립토 뉴스는 27일 호주가 암호화폐 플랫폼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코인텔레그래프는 28일 스위스가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정보 공유를 연기했다고 보도했고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네요. 이런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앞서 말한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큽니다. 아, 그렇군요. 길게 보면 좋은 거네요. 네, 일곱 번째는 국내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 최근에 있었던 업비트 해킹 배후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지목되었다고 보도했고요. 한편 같은 매체는 국내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두운 소식과 밝은 소식이 공존하네요. 네, 한국 시장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안 강화라는 시급한 과제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명암을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27일 신용평가사 S&P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의 등급을 약함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어요. 리스크가 부각된 거죠.
반면에 코인스피커는 28일 세계적인 카드사 비자가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기회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아주 역동적인 상황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의 심장이니까 관련 뉴스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추세의 힘을 보여주는 MACD라는 지표가 영선 위로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보여요. 골든 크로스라면 좋은 신호 아닌가요? 네, 하락 추세를 멈추고 초기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이더리움 역시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는 아직 꽤 먼 상태입니다. 중기 하락의 영향이 비트코인보다 더 컸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3,100달러에서 3,200달러 사이 구간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지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94,000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입니다. 94,000달러가 왜 중요한가요? 여러 분석에서 JP모건이 추산한 비트코인 생산 비용, 즉 채굴 원가이자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언급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을 충분한 거래량과 함께 그리고 ETF 자금 순유입과 함께 강하게 뚫어낸다면 중기 상승 시나리오가 유효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역시 ETF 자금 흐름이겠네요. 맞습니다. 현물 ETF 자금 흐름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 그냥 하루 이틀짜리 반짝 효과인지 아니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간 연속적인 순유입이 이어진다면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방어선이 형성되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더리움이군요. 네,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을 시장에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하루에 약 45,000 ETH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죠. 이 물량이 고래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에서 잘 소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는 물량보다 사는 힘이 더 강해야 가격이 오를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넷째는 거시경제 이벤트입니다. 12월에는 FOMC 회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등 시장을 한순간에 뒤흔들 만한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반영된 90%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연말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파생상품 시장의 건강 상태입니다.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에 시장이 다시 과열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앞서 본 것처럼 펀딩 비율이 중립을 유지하고 미결제 약정이 완만하게 증가한다면 이건 투기적인 자금보다는 현물 중심의 건강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네, 5가지 관전 포인트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시장 전망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단기 전망입니다. 향후 며칠 동안은 비트코인이 91,000달러 선에 잘 지키면서 ETF 순유입이 계속되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긍정적일 경우 앞서 말씀드린 94,000달러 재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만약 부정적일 경우에는 88,000달러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중기 전망은 어떤가요? 중기적으로 즉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간은 역시 미 연준의 실제 금리 인하 여부가 핵심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고 아까 뉴스에서 본 스페이스X나 메타플래닛처럼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현재의 조정 구간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아주 건강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 전망에는 2가지 시나리오가 공존합니다. 첫째, 유동성 확대와 제도권 편입이 성공적으로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경신하는 강력한 강세장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하지만 둘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긴축 전환이나 아주 강력한 규제가 등장해서 현재 가격대가 장기 박스권의 상단으로 확인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군요. 네, 결론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시 경제 스토리와 이더리움의 기술적 펀더멘털 개선, 이 2개의 큰 축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가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시기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재축적 단계로 훗날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명쾌한 전망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급등 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91,000달러,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을 중심으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다가오는 업그레이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신호와 파생 상품 시장 안정화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이 관찰되고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조정 구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분석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크립토코어, 여러분의 암호화폐 내비게이터로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최신 동향을 매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인용한 주요 기사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인 크립토, 크립토슬레이트, 브레이브 뉴코인, 코인텔레그랩, 크립토뉴스, 코인텔레그래프, 뉴스 BTC, 코인스피커, 99비트코인, DL뉴스, 크립토데일리, 크립토파토토 등 다수 매체에 11월 27일 및 28일자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매체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